요즘 그 시중에 핫한 화제가 검수완박, 검수단박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핵심적인 게 나는 뭐가 하나 있다고 보는데, 검찰 수사권, 경찰 수사권 이렇게 해서 그 권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엇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냐면 수사의 의무예요.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국민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사적 보복이 그 이루어졌던 때가 있어요. 내가 상대한테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돌려주고, 상대방이 내 물건을 훔쳐가면 뭐 또 그 사람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복을 가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인지가 깨고 발전을 하면서 뭘로 왔느냐면 사적 보복을 금지를 시키고, 이게 이제 그 국가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면 피해자에 대해서 그 피해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든지 어떤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국가에다가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피해자들이 거기에 그 억울함이 없게끔 거기에 상응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절차와 과정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수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 확인하는 요 수사 행위하고 또 이것을 판단하는 재판 행위가 붙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행위도 지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지가 하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가해자 측에서 억울한 면이 생겨요. 왜? 여기 국가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거냐면 피해자의 피해 구제 내지는 피해 회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감정, 피해 감정 이런 것들을 만져주는 역할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요놈을 처단하는 쪽으로 왔는데, 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처단을 같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요 사실관계를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내 생각대로 확인했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가해한 사람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서 그냥 땅땅땅 쳐버리는. 근데 또 요게 가해한 사람만 문제가 생겼느냐, 가해한 사람하고 또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응? 하니까 또 피해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아하, 이 사실관계 확인하는 사람하고 재판하고는 분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수사와 재판이 분리된 거예요. 근데 또 이 중간에 수사하는 사람이 이 재판 판관들 앞에 서려니까 조금 이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검찰제도예요. 그러니까 소추관제도예요. 소추관. 그러니까 검사의 뿌리는 소추란 말이에요. 소추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소추 단계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재판 단계에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사실관계는 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1차적 사실관계를 그 수사기관에서 한다고 보자고요. 1차적 그 단계에서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소추관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소추관이 보니까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소추관한테 또 그 읍소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소추관 자체가 봐도 이 수사관들이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직접 수사를 하든 수사를 좀 더 하도록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든 수사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에 넘겼어요. 재판에 넘겼는데 이 재판관들이 보니까 이게 미흡해요. 그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재판정에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가 맞물려서 뭔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국가의 위임한 그 목적에 맞춰서 이 부분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하는 요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법제인데 이 법제만을 가지고는 사실은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이 사람들이 억울함이 다 해소가 안 돼요. 요거까지 나가면 조금 너무 길게 가니까 요 기존에 있는 법제만 놓고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소추관이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걸 의논해 가면서 이것을 이중적으로 시간이 들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는 거예요.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그냥 끝낼 수 있는 뭐 저 간단한 거라든지 그 억울함이 이 국가적 법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 저 해당되는 거 뭐 이런 거 중에서도 또 단순한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요 수사 단계에서 그냥 종결을 하고 종결한 거를 나중에 요 소추관들이 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단계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합의적 그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요런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수준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까지 요 수사기관한테 자기에 대한 결정 권한을 합의해 주는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예요.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권한도 경찰권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를 지금 국민들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요청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경찰은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느냐면, 국민들은 과거에는 경찰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의 그런 그 사안들도 경찰이 개입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 경찰 일 아니라고 그러고, 그거는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면 그쪽에 대한 근거와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법적, 제도적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찰에서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또 잠자고 있어요. 왜? 경찰권이 확대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게 바른 국회의원 맞냐고요. 그 국민들이 또 그 국회의원 다음에 또 찍어줘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불편해하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으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출직을 뽑을 때 그런 부분을 적용할 사람을 뽑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요 임명직, 그러니까 이 그 행정부는 누구만 선출직을 뽑아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을 선출직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부 수반이 이런 그 국가 공무원들을 지휘 명령할 때 아니면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근데 투표 행위할 때는 이거와 정 반대 내지는 다른 얘기하는 사람을 뽑아놔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거를 느끼고 이거를 법제화하려고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안 들어줘요.
법제화는 국회를 통해야 되니까. 거기서 자꾸 무산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쪽에 근거와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니까 경찰권 작동을 못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법적 근거 부분이 약하니까 현장 경찰관들은 기존에도 우리가 일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또 하느냐라고 해서 불만을 하게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좀 더 좁게 가져가면 어떤 것이 수사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수사권의 발동의 근거와 한계.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수사를 검찰에서 독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을 보조 내지는 보좌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안 맞다라는 게 이제 시대적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사권의 수사 의무죠. 수사 의무의 다각화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소추기관이면서 수사기관이었던 거고, 경찰은 수사기관이면서 소추기관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수사 종결권을 갖겠다라는 건 소추기관의 내가 책임성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추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역량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이것을 진단해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줘야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제시되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주고, 이거는 기관 대 기관이 싸워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나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나 성장한 만큼 이제 내가 내 책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주라. 나한테 책임만 주지 말고 책임에 따르는 권한도 좀 나한테 주라. 그래야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이 논의가 확실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기관과 기관의 그냥 나눠 먹기식 권한 쟁의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자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지금 세간에 나오는 온갖 그런 루머성의 얘기가 뒤섞여 가지고 본질이 희석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일들이 추진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 사람들을 뭐라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저 답답한 얘기를 듣고 왜 지금 답답해하고 왜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기 스스로한테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달라고 할 때 저 사람 말은 제대로 들었던가, 그리고 저 사람 말이 내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그러면 아무도 반영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투표장에 가서 백지수표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안 돼요? 투표 행위는 해야지. 근데 나는 찍을 사람이 없더라. 이래서 이제는 유권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미 다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부분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나 자신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고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어디에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 지금 나는 국민 전체 내지는 국가 전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생각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 사람 말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내가 또 노력해야 될 거는 노력해 나가라고 지금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직도 진영 논리의 싸움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그 행태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번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또 엉뚱한 선택을 해놓고 또 땅을 치고 한탄하게 되고 후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내가 선거의 권한,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오로지 누구냐면 국민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은 권한이 먼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공직을 맡은 사람은 책임이 먼저 있어요. 그 책임에 따르는 권한과 이런 것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책임을 도외시하고 권한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런 행태는 왜 그러느냐? 국민이 내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요 권한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책임 있는 자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 책임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책임을 누가 지고 있어요? 권한 있는 국민이 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참 묻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모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 요거예요.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과 일꾼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